네, 전국에 계신 설춘한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설춘한 교수입니다. 우리 멘티반 여러분 한 60여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따라와주고 있다. 사실은 뭐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저로서도 상당히 보람찬 이런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멘토와 멘티의 실력만큼은 대한민국 원탑 카페다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네, 누군가가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권과 임차권을 많이 혼동하고 있다. 실제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라고 등기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임차권은 물론 이제 민법상 임차권 등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등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가지는 어떤 점유와 전입신고 대항력,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이런 어떤 권리, 그런 임차권도 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을 딱 보시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공짜로 살면 안 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은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점, 또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권의 성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익물권, 두 번째는 담보물권. 예,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담보물권. 예, 우선 변제권도 있고 전세권이 있으면 나중에 전세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권에 기해서 곧바로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단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가능하려면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이미 멘티반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 소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어떤 분이 전세권 등기돼 있는데 이미 전세권 만료 기간이 2017년 5월 3일로 지나갔다. 그러면 전세권은 없는 거냐? 전세권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다만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니까 아무 때나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되는 거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잘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전세권 공부해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죠? 실무적으로 전세권은 주택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전세권 등기가 많냐? 상가나 오피스텔. 왜 상가나 오피스텔에 전세권이 많을까? 가령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오피스텔. 우리가 여러분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비과세 갖고 있고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2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죠. 아파트 하나에 오피스텔 하나. 그런데 우리 세법은 현황이 실제 어떠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 그러면 저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오피스텔에 사는 임차인한테 제발 이를테면 전입신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임차인이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보증금이나 기간을 보호받습니까? 그럴 때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중에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도 보면
통상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별로 없고요. 상가나 오피스텔에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민법책 좀 쉬운 책을 하나 전부 다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보다는 명예, 명예보다는 건강과 좋은 가치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더 명예롭고 조금 더 슬기롭고 조금 더 행복한 우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강의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